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이창훈 전 공무원 연금고문단 자산운용 단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20년, 30년 넘으셨나요? 인사 먼저 드려야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펀드 매니저 몇 년 하셨어요? 대략. 그러니까 제가 1989년도부터 이 업계에 있었으니까 네네. 펀드 매니저는 1992년도부터 했습니다. 네네. 올림픽 끝나고 바로 하셨군요. 그렇지. 수십 년 하셨습니다. 근데 수십 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창훈 전 자금운용 단장님한테 좀 여쭤볼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저께는 테크 올라갔고요. 오늘은 인플레이션 관련주 올라갔고요.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10년 마이너스 2년물은 역전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은 괜찮게 보이고요. 너무 헛갈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장님? 글쎄요, 뭐 네. 지금은 좀 어렵죠. 네네. 시장 자체가 보면은 그 물가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나 뭐 네. 물가 압력, 또 일드 커브, 수익률 네. 곡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주식시장에 되게 좀 네거티브한 측면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또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인데 또 나스닥은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쪽에 이렇게 어느 쪽에 이 기준을 갖고 가야 될지가 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3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하시고 시장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단장님도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거죠? 저에 대한 시장과는 네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망, 네네.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네. 이제 길게 보면 네. 뭐 조금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국면 자체가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건 그 물가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 이슈인데 결국 그러면은 지금 뭐 이 페드의 입장이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원래 올해 그 페드 멤버들이 점도표상에 찍었던 건 1.87호인데 네네. 지금 어제도 최근에도 경제 데이터들이 나오지만은 고용 데이터 같은 것들은 3월달에 3월달 데이터도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데이터 자체가.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뭐 거의 8% 근접해서 나오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 숫자는 뭐 우리가 40년 만에 처음 본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도 올리고, 아마 5월달 FOMC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현재처럼 주식시장이 안정돼 있고 네. 경제 데이터는 계속 높게 나오고 고용도 좋고 이러면은 뭐 당연히 50bp 올린다고 봐야 되고, 어쩌면은 현재 같은 상황이면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직 금리를 올렸다 그래도 금리가 0.25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럴 거다고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은 많지만, 네네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아직 금리는 뭐 0.25밖에 안 되고 양적 긴축은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1분기 그 기업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수준까지 금리가 인상되고 나면 그러면 아마 시장이 그때부터는 부담을 느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시티 쪽에서인가요? 그 뭐 50bp를 4번 이상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조금씩 이제 톤이 조금 강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강해지는 톤,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올린다고 가정을 해도 이게 시장이 조금 반영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시장에 충격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월 달 시장은 네.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먼저 선반영해서 한 지수가 한 20% 조정을 받았던 거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그게 리바운드 돼서 하락폭의 반 이상을 회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얼마나 그러면 페드가 금리를 올릴 거나, 확실한 거는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네. 확실한 거는 적어도.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형태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옛날에 이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있잖아요. 네네. 옐런이 그 FRB 의장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그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확정적이보다는 아마 5월달 가서 또 그 다음에 FOMC 미팅 때 그때 경제 데이터나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거다. 근데 확실한 거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아마 양적 긴축을 진행할 거다. 확실한 거죠. 과거에 이제 앨런 그 FRB 의장이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데이터에 의존적이다.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를 판단할 보면서 거다. 하겠다. 약간 후행적인 정책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네. 뭐 고정적이라기보다는 네. 상황에 따라서 컨틴전트하게 아하.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해야죠. 네, 네. 그런 말씀이네요. 자, 오늘 밤 네. 뭐 내일인가요? 또 고용 지표 나오잖아요, 미국에 3월 달 거. 이거가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측하십니까? 지금 어제도 고용 데이터가 일부 나왔죠.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 여전히 고용이 좋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전히 고용이 좋은데 물가는 높다. 그러면은 페드는 더 긴축적으로 가야죠. 이제 그런 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이미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하락폭이 거의 60%를 회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보면 나스닥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기술적인 반등은 마무리 국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네. 고용 데이터나 물가 데이터가 높게 나오면 네네. 조금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저께 이제 나스닥 네. 1.2% 하락했나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나쁘진 않은데 네. 우리나라 시장은 좋은 의미에서의 디커플링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디커플링은 어렵죠.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커플링은 있었죠. 뭐냐면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네. 우리는 조금 덜 올라가는 그런 지금까지 계속 나쁜 의미에서의 계속 디커플링이죠. 그랬고 네.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도였죠. 네. 2020년도에는 또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그러니까 뭐 방향성에 있어서의 디커플링은 어려울 거다. 네. 다시는 이제 그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폭에 있어서의 디커플링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우리는 최근에 지수가 반등한 거 별로 없잖아요. 별로 반등 못했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보다 더 많이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그랬을 것 있다. 같아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의 영향을 뭐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중국 PMI가 예상을 좀 하회했는데, 중국은 사실 부양책을 하루도 멀다 하고 내놓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된 그런 회사들 뭐 회계 감리 리포트도 다 제출할게 이러면서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많이 내놓으면 그래도 뭐 생각보다 조금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경제 사이클하고 우리가 네네. 이제 경제 사이클하고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사이클하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먼저 경제가 하강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미국은 지금 타이트닝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오히려 그 좀 완화적으로 가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과정으로 보면 뭐 중국이 조금 더 먼저 돌아서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도 그에 영향을 받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어떤 것들이 좀 좋은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창훈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산운용단장님께 또 조금 더 어려운 질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IT 업종의 주가 향방도 우리가 조금 궁금하고
뭐 IT도 궁금하고 사실 리오프닝도 궁금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IT 대 리오프닝 무엇이 더 매력적인지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둘 다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우리나라 이제 IT 하면 대표적인 게 반도체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주식인데 네. 뭐 바닥에서 보면 꽤 많이 올라왔죠, 그죠? 한 8만 원대까지 갔다가 12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이 실질적으로 그 실적 발표 내용 자체는 좋았는데 네. 주가는 오히려 빠졌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금 뭐 하이닉스가 그렇게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이 반도체 주식 주가는 제가 보니까 아주 동행하는 지표가 뭐냐면은 네.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고 네네. 디램 가격하고 동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디램 스팟 가격을 보면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 조금 정체하거나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그 디램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최근에 탄력을 잃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스팟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아마 1분기 실적은 조금 저조하더라도 네. 뭐 컨센서스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 네. 2분기부터는 다시 이익이 증익하기 때문에 아하. 요번 텀 지나고 나면은 뭐 올 하반기까지 해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의 주가는 좋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 관련 종목은 좀 좋다. 그 스포 가격, 지금 스포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물 가격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현물 가격이랑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디램의 노출도가 심하니까 이제 좀 동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네, 하셨고 그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 리오프닝 네네. 주면은 뭐 우리가 호텔, 여행 또 네네. 뭐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카지노도 있고요. 카지노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하. 저는 생각하기에 네네. 우선 여행 네. 뭐 이런 주식은 네네. 이미 많이 올랐어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보면은 네네. 이미 뭐 코로나 이전 주가보다 높아요. 아하. 그건 사실은 별로 이게 합리적인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개념으로 오르는 건데. 네네네. 그리고 뭐 항공 주가도 보면 대한항공 네. 코로나 터지기 이전보다 높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 중에서 호텔, 카지노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직도 주가 못 올라와 있고 면세죠. 또 하나는 이제 네. 그게 이제 호텔이죠. 네네. 왜냐하면 호텔 네네. 뭐 신라 호텔 예를 네. 들면 호텔이라는 게 호텔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네네. 면세점에서 돈 그렇죠. 버는 거니까. 또 하나 이제 화장품 주식. 제가 보기엔 가장 못 올라온 건 화장품 주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리오프닝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호텔 그러니까 면세점 포함한 호텔이나 또는 화장품 주식은 주가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항공이나 뭐 여행사 그건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리오프닝 관련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종목이 섹터가 있는데요. 그게 피부 미용하고요. 네. 아, 그다음에 임플란트. 네. 이거 실적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외국 증권사 글로벌 IB들도 이제 그런 리포트를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이창훈 공무원연구공단 자산운용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행주는 조금 코로나 전보다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조금 이거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엔화가 996원, 뭐 이틀 전에는 980원대도 잠깐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엔화가 굉장히 강세여야 되는데 굉장히 약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느끼시는 점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네. 통화 정책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페드는 긴축으로 가고 있고 네네. ECB 유럽의 중앙은행도 긴축 스탠스로 바꾸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BOJ 네. 일본 중앙은행이 네네. 그 통화 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본은 BOJ는 그냥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자기 스탠스를. 그러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왜냐하면 이제 상대 통화, 우리가 이제 국제 결제 통화라고 하면 달러, 유로, 엔이 3대 기축 통화인데 달러와 유로는 긴축으로 가는데 엔화는 우리 그냥 가겠다. 네.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엔화가 약세로 갔던 거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갖다가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면 중앙은행이 일정한 그 상한선을 놓고 국채 금리가 그 이상 올라가면 시장 개입을 통해서 금리를 맞추는 식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수행하는데 최근에 이제 채권들이 다 금리들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국채 금리인 JGB 금리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0.25를 넘어가니까 BOJ가 시장 개입을 해서 다시 금리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게 스탠스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갔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일본도 이게 너무 급하게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것 같으니까 구두 개입을 했거든요, 시장에. 우리가 이렇게 엔화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구두 개입을 하면서 엔화 약세가 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현재 시점에서 120엔하고 그 위에 하고 그 박스권에서 당분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애플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뭐 BH 이런 PCB 종목들은 올라갑니다만, 미국의 애플 주식을 보면요, 우리 그 이창훈 자금운용 단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11일 연속 계속 올라가고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애플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애플에 변화가 있으면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 예. 애플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해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주식을 꼽아봐라. 그러면 애플, 구글 뽑지 않나요? 네네네. 편안하잖아요. 네네. 특별한 왜냐하면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네네. 이익을 내주니까. 그리고 이제 애플 자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잖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업체인데 애플은 단말기도 팔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 애플 생태계 안에서 서비스 부문에서 이익이 3분의 1 이상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에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애플 네. 생태계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또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제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미국 주식은 사야 되겠는데 네. 뭐 테슬라를 살라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고 네네네. 그러면 좀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애플하고 구글을 얘기할 네. 거고요. 알파벳 얘기를. 네네. 그런 맥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는 코카콜라고 하나는 애플인데 네. 참 편안한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속속들이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